안녕하세요, 현철입니다. 생성형 AI와 디자인, 이번에는 현님의 생성형 AI 프로세스, 네, 이런 멋진 제목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프로세스를 짜셨어요. 네, 그래서 넘사벽이죠. 네, 넘사벽입니다. 네, 양민학설 캐릭터세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이분은 프로세스를 직접, 네, 뒤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했다, 네, 클로드와 아주 사투를 벌였다, 네, 이런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이런 방식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걸 한번 보여주시는 약간 러셀 같은 느낌으로,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에서 전문가 의존의 어떤 프로세스가 굉장히 주관성도 높고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래서 난 이러이러한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그 개인의 선호 스타일에 맞게 어떤 특정 공간에 맞는 맞춤형 인테리어 가이드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생각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걸 실제로 구현하신 게 사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뒤 밑에 그 두 개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아래쪽은 이제 전통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전문가랑 상담하고 전문가가 또 그걸 이해하고 뭔가 작업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복잡한, 이제 이게 단계도 복잡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에는 전문가 없이, 네, 그냥 브라우징 하면서 사용자가 나 이러이러한 그림이 좋은데 라고 넣어주면 근데 이런 그림은 이런 스타일인데요, 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인풋 아웃풋을 바로 API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제 모듈을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미지를 그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텍스트에서 추출한 것들을 가지고, 키워드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디자인 스타일이랑 가장 가까운지를 이제 찾아내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스타일에 맞춰서 그 용도의 공간에 어떻게 시각화를 하고 또 어떤 그 이제 인테리어 요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인풋은 뭐예요? 그냥 디자인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디자인 이미지 넣고 나는 이런 이미지를 어떤 공간에 적용하고 싶다라고만 해주면 얘가 알아서 그 이미지 분석해서 이건 어떤 스타일인데 이거를 위해서는 이런 이런 요소들을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인포메이션은 이제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이런 디자인이고 이렇게 적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모듈 1, 2, 3에 들어가는 모델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는 멀티 모달, 그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꾸는 놈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어 모델이죠. 네, 그래서 그 유사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모델이 필요하고, 또 세 번째는 언어 모델과 이미지 생성 모델이 각각 이제 두 가지 아웃풋을 줘야 되니까 그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모듈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해보셨어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파이 3.5 비전, 이게 이제 용량이 좀 작고 그런데도 굉장히 효율이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확인하신 것 같고요.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성능이 우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은 간단합니다. 왼쪽에 이미지를 넣어주면 그 이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설명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죠. 뭐 exposed brick walls, 그 다음에 leather and fabric, 뭐 이런 거 있고요. 예. 그다음에 texture, color 이런 얘기들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간단하게 함수를 멋지게 정리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미지를 넣어주면 오른쪽부터 있는 겁니다. 이미지를 넣어주면 이미지 to 텍스트 함수에서, 그 기능에서 결국은 텍스트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설명 밑에 있네요. 사용자 입력 이미지, 그 다음에 이미지 텍스트 변환 모델, 그 다음에 텍스트 설명. 네, 이렇게 되는 첫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파이 3.5 비전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죠.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핵심 부분, 나 이거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그 파이 3.5 비전 모델을 이제 구동하는 거, 처음에 이제 모델 세팅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코드들이 들어있고, 그 밑에는 이제 이미지 투 텍스트를 하는
그런 함수들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가 들어오고 결국에 아웃풋은 이제 문장 형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중간에 보면 이제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묘사해줘. 그 다음에 컬러 스킴, 텍스처럴 패턴, 그 다음에 머티리얼, 폼, 라이트까지 이제 해서 이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물이 쭉 나가겠죠. 텍스트로. 네, 그렇게 되는 함수를 정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나온 설명이 있어요. 지금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아웃풋 텍스트죠. 그 내용을 가지고 아까 그 이제 인풋한 이미지에서 나온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떠한 스타일과 같은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스타일을 분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GPT-4로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similarity, 그러니까 유사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유사도를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 내적을 활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밑에 보면 코사인 유사도 계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제 뭐 간단하게 벡터라고만 이제 묘사를 할게요. 그 벡터들을 내적을 그 절대값으로 나눠서 즉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얼마나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상에 어떠한 스타일들이 어느 방향으로 막 이렇게 뻗어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오는 애가 어떤 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방향이 딱 나오게 됩니다. 같은 동심구상에 이렇게 뿌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찾아내서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놈을 디자인 스타일 DS로 이제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타일들을 몇 개가 있겠죠. 열 몇 개 정도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때 얼핏 그런 숫자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인더스트리얼이 있다. 결과가 인더스트리얼로 나왔다면 인더스트리얼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타일에 있는 여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들과 실제 요 텍스트에서 나온 그 키워드들을 비교를 해서 그렇게 비교를 해서 시뮬레러티를 구하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있는 스타일이 다 DB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키워드들을 넣고 가장 가까운 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 가지 코드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키워드를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추출을 해서 그 문장을 주고 그 텍스트를 주고 여기서 키워드를 좀 추출해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가 있죠? 컬러도 추출하고 그 다음에 furniture, material, lighting, 그 다음에 characteristics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키워드들 점점점 있으니까 더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스타일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출된 키워드랑 그 다음에 스타일 키워드 아까 뭐였죠? ET와 EK로 되어 있었던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스타일 키워드랑 같이 해서 시뮬레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함수 안에 다시 함수를 이제 넣어놨는데 이제 그 키워드들을 이제 플래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래튼을 한다는 거는 그걸 쭉 가지고 와서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래쪽에 그 스타일 DB에 그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로 컬러, 퍼니처, 머티리얼, 라이팅, 캐릭터리스틱스가 이제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플래튼 키워드에서는 한 줄 한 줄씩 분석을 해요. 한 줄씩 분석을 해서 콜론이 있으면 콜론 앞에 놈과 뒤에 놈을 이제 구별을 해서 그래서 카테고리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 단어들 뒤에 단어들은 저기다 넣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또 콤마로 다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서 키워드들로 딱 분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들을 가지고 뒤에 이제 실제로 비교하는 함수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똑같은 형식으로 키워드들을 찾아내면 결국에는 이제 색상도 비교하고 퍼니처도 비교하고 그런 이제 전체적인 유사도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사도 값들의 값에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중에 최대값을 일단 찾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스타일. 네. 지금은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거죠. 이것을 이미지로도 만들고 또 설명으로도 만드는 거, 디스크립션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GPT-4랑 그 다음에 달리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디자인 스타일과 공간 유형, 이게 퍼포즈의 P일까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넣어주면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언어 모델에 넣어서 또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사용자 이미지를 넣고 공간 유형을 상업 공간으로 고르고요. 또 하위 공간을 또 고르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인풋을 넣어주면 이제 오른쪽처럼 공간이 시각화되고, 그러니까 스타일을 일단 먼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간을 시각화하고 또 디자인 스타일을 쭉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딱 이제 프로세스를 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요 화면을 사실 보겠죠. 네. 앞에 단계는 이제 내부적으로 보이는 화면들이었고, 사용자는 여기서 왼쪽에 요 이미지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공간 유형을 선택하면 오른쪽처럼 설명과 이미지가 쫙 하고 나오는 겁니다. 네. 아주 멋진 프로세스네요. 네. 그래서 이미지 생성하는 건 이제 위에는 코드고 밑에는 공간 유형에 대한 상세 설명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죠. 나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줘. 그런데 뭐뭐뭐를 받냐면 키워드랑 스페이스 타입하고 서브 스페이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타입은 아까 뭐 상업 공간, 그 다음에 서브 스페이스는 아까 카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것들을 넣고 그런데 following these design elements 이런 키워드들에 맞춰서 만들어주고 텍스트도 사람도 워터마크도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달리한테 저 프롬프트를 던져 넣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런 큰 이미지들을 찾아내고요. 근데 밑에 있는 공간 유형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답을 줘라고 하는 거죠. 디자인 스타일을 넣고 공간 유형에 대해서 좀 집어 던준 다음에 이제 그 서식을 주는, 답안 서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 팔레트 제한, 메인 컬러, 액센트, 보조색, 그 다음에 가구 및 소품 제한, 가구 스타일, 소품 배치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넣고 밑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아까 왼쪽에 입력했던 거랑 오른쪽에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IDSAS 멋있는 프로그램이네요. SAS, 네, IDSAS, 네, 인테리어 디자인 스타일 어널리시스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기반 인테리어 디자인 스타일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리고 이미지랑 그 다음에 D가 이거 반대쪽에 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미지랑 D가 왼쪽에 있고, 실제로 I랑 P가 들어가서, 이미지랑 유형이 들어가서, 저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지, 그리고 디스크립션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입력은 붉은색으로,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출력물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앞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 좀 중간 단계였었기 때문에 상세 가이드가 아까 그 템플릿대로 되어 있지는 않았었고,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왼쪽처럼 이제 저걸 넣었어요. 그리고 상업 공간, 그다음에 카페라고 넣어주면 얘는 미니멀리즘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니멀리즘 분석을 하고 아까 그 1번, 2번 기억나시죠? 그래서 색상 팔레트, 메인 악센트 보조 컬러, 그 다음에 가구 소품 제한의 주요 가구 스타일, 소품 배치 방법 이렇게 쭉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구성이나 소재 질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원하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더 개선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도 왼쪽에 입력에 들어가면 조금씩 더 복잡해지는 그런 템플릿 그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랑 함께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그 흐름이 보이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그램도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구성도 그 모듈에 대한 설명도 또 코드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결과물도 물론 좋고요. 언제 이거 공유해 주시나요? 허깅 페이스에서 공유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그 이제 예시는 상업 공간으로 놓고 상점으로 넣어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컨템포러리 스타일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위에 같은 그런 그림을 넣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거 공간을 넣었어요. 주거 공간을 넣었지만 실제로 나는 상업 공간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은 스타일이 상업 공간에 적용됐을 때 느낌을 딱 이제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색상, 그 다음에 가구, 공간 구성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걸 보면 결국에 이제 챗 GPT랑 클로드를 가지고 많이 좀 검토를 하셨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코드는 네, 저도 해보니까 네, 클로드가 확실히 잘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 최근에 또 투자하니 또 어디서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멋진 네, 아마존인가요? 어디서 투자를 받았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튼 클로드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여기 보면 100번 이상 질문하고 50번 이상 에러를 겪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것들이 좀 되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스를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이제 실행하면서 또 이제 되게끔 만들고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셨는데 아무튼 굉장히 재밌게 좀 작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결과물도 굉장히 사용하기 좋고요. 네. 그래서 코드 구현을 질문할 때는 인풋 아웃풋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코드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같은 코드라도 내가 작업 환경이 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모델의 소스나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고 얘도 이제 최신 모델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수동으로 좀 고쳐주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자꾸 세뇌를 시켜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주소에서 이런 모듈로 또 이러이런 사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금방 이제 좋은 소스를 또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시면 그 코드를 하는 거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또 워낙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그리고 이제 소스에 대해서 예전에 그 문법을 다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소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공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때는 이런 방식으로 네, 이런 데이터 처리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고 뭐 제가 볼 때는 곧 서비스 론칭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좀 네,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외면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우리 현님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네. 굉장히 인사이트를 좋은 인사이트와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뭐 자신감도 심어주시고, 나는 저거 안 할래, 포기할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시면 됩니다. 클로드랑 또 GPT랑 상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지나면 아예 다 이제 워크플로우, 뭐 아키텍처 다 짜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소스를 잘 만들어 보시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님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바이.